며칠 전에는 제 점심시간 1시간 까먹고 상담을 길게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시간 반 넘어 상담했는데 결국 결론적인 얘기는 치료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 군데 치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희 가서도 물어보고, 그랬다가 또 여기서 뭔가를 하고 또 다음 치과에 가서 이게 잘 됐나 물어보고, 또 그 다음번에는 딴 데 가서 또 치료를 받고, 또 딴 치료는 여기 가서 받고, 이렇게 되게 치과를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 치과에 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최근에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옛날에 교정치료도 했었고요, 옛날에 턱수술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번에 흔히 말하는 성형수술이죠. 예, 뭐 코도 좀 높이고 광대도 좀 깎고,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치료와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가 좀 삐뚤어지고 앞니가 또 안 다물어지고 이래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저희 치과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뭐 최근에 그분이 와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어느 치과에 갔더니 이 정도면 인비설라인 같은 투명 교정 장치를 금방 해줄 수 있다. 어느 치과에 갔더니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또 어느 치과에 갔더니 이를 빼고 교정 치료를 이미 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다양한 혼란스러운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하자 그랬는데 한동안 안 오셨었죠.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치과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가 또 이제 오셨단 말이죠. 이제 그분 진단 자료를 놓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정 전문의로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환자 얼굴 보고 입안 보고 엑스레이 힐끔 보면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치료하겠다, 이렇게 치료 계획이 금방 나와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게 복잡한 겁니다. 되게 오래 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치료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투명 교정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은 못 건드리기 때문에 또다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아주 원칙적인 방법으로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 30분 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뭘 했느냐? 그런데 치료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고, 어떤 사람은 코가 높고, 어떤 사람은 코가 낮고, 되게 다양하게 생긴 게 나란 말이죠. 입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얼굴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의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라는 게 하얗고 가지런하고 예쁘니, 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웃을 때도 이뻐, 그렇죠? 주걱턱이니까 저 사람은 좀 못생겼어, 얼굴이 삐뚤어져서 이상하게 보여, 그러니까 잘생겨졌으면 좋겠어, 이뻐졌으면 좋겠어. 이 한쪽이 미적인 겁니다. 또 다른 한쪽은 뭐가 있냐면, 이게 기능적인 기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씹어 먹습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가 잘 물려야 돼요. 잘 씹혀야 됩니다. 그런데 위턱과 아래턱이 안 맞아, 이가 삐뚤어져 있어, 이 사이에 틈이 있어, 이런 이유로 제대로 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건 기능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건강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교정 전문의는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잘 봅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기능적인 면은 잘 안 보게 돼요. 삐뚤어지게 펴졌으면 좋겠어, 입이 나온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주걱턱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주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미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능적인 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교정 전문의의 역할이에요. 앞니만 가지런하게 펴주는 건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금니가 잘 맞게 맞춰주는 거, 평생 동안 잘 씹어먹게 만들어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치료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티도 안 나니까 생색내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내 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었어요. 이도 빼고 교정치료 됐고, 턱 수술도 해봤고, 광대뼈도 바로 잡아봤고, 코도 높여봤고. 이제 지금 나이 좀 됐으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 돼야 될 텐데, 현재 다시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기능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남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미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미적인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오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을 좀 아껴보자.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깨끗하게 잘 닦고 관리해서 잇몸도 유지해서 잘 씹어서 건강하게 중년 이후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설득하느라고 한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상태에서 다시 수술하고 교정치료 해달라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다. 그게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도 나는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해준다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맞지 나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큰 바람이 있으니까 왔을 거잖아요. 그 바람을 주저앉히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1시간 반 상담한다고 무슨 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안타깝잖아요. 또 다른 분은 최근에 안 오십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입이 튀어나왔는데 입을 좀 넣어달라. 근데 의사는 이 사람이 입이 튀어나왔다고 나왔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의학적인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입이 나왔는가 들어갔는가 이거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 자료 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입이 나왔냐? 좀 나왔어요. 많이 나왔냐? 환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좀 나왔어요. 근데 여기만 먹고 보면 나왔을 수 있지만 우리 얼굴에는 코도 볼록 나왔고 광대뼈도 나왔고 턱끝도 나왔고 이런 데 올록볼록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의사는 뭘 해야 돼요? 전반적인 균형을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입 빼고 교정 치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입이 들어갔다고 좋아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의 균형이 깨져서 입만 보면 잘 됐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도 4개나 빼야 돼요. 근데 지금 30대 후반이잖아요. 반대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설득하느라고 한 30분, 40분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듣고 그래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8개월 지나면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입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또 이 치과 갔다 저 치과 갔다가 하면 또 여기서 빼주고 해준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하지 말라고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러다가 또 최종적으로 저희 치과에 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몇 년에 걸쳐서 다니시던 분이 있어요. 결국은 이는 안 빼고 저는 교정치료 안 했고 몇 년 동안 그분을 봤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와서 상담하고 얘기 듣고 그러고 가면 또 한 번 가라앉아줘서 1년을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살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 얼굴이요. 이 얼굴은 언제부터 이 얼굴이었을까요? 제가 20대 때는 얼굴이 이거하고 달랐겠죠. 그죠? 눈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처졌겠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마의 주름도 좀 깊어졌겠죠. 피부의 탄력도 좀 떨어졌겠죠.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 20대 때 얼굴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예전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이 많이 들어서 얼굴에 주름도 있고 젊었을 때 되게 예뻤는데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얼굴에 이 주름을 새기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아느냐. 이게 내가 인생을 힘들게 산 나의 훈장 같은 거다. 이걸 왜 지우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보톡스 맞고 필러 맞아서 얼굴이 팽팽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는 젊었을 때 그 얼굴 23살, 25살 그 얼굴은 오래 데리고 살아봐야 30입니다. 그렇죠? 30 지나고 그러면 피부의 탄력도도 떨어지고 40이 되면 주름도 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그걸 우리가 원숭미라고 그러죠. 이걸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고 그런 내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있었던 얘기들을 좀 드렸어요. 교정과에 온다고 입 빼고 치료하면 입이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하지 마세요. 이거는 의사로서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상당히 빈도가 높습니다. 저도 환자 많이 봐서 돈을 벌고 싶죠. 하지만 돈을 벌었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돈 벌기 위해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오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이랬을 때 사실 직업 생활에 대한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좋아하고 저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모두에게 있을 때 그때 치료비 받은 보람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해야 되지 않아 할 경우, 환자가 치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교정치료는 이도 빼야 될지도 모르고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꽤 긴 시간 동안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치도 붙이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턱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 들어보고 고민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산다 죽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시고 내가 40이 됐을 때, 50이 됐을 때, 60이 됐을 때 과연 지금 선택이 옳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이 고민을 혼자 하지 마시고 교정 전문의하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